안녕하세요. 나름 열심히 살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저는 성인이 될 때까지 제 뿌리를 알지 못하고 살았어요. 기구하고 파란만장한 제 인생을 이곳에 털어놓자니 조금은 떨리네요. 그래도 힘들었던 과거 또한 제 인생의 일부니까 이제는 너그럽게 받아들이려고 해요. 그때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소중함을 알게 됐으니까요. 네가 버려진 건 전부 아빠 때문이야. 그러니까 아빠를 원망해라. 너무 어릴 때였고 엄마의 얼굴조차 기억이 잘 나지 않았지만 엄마가 했던 그 말은 아주 또렷하게 기억이 나요. 맛있는 돈가스를 사주시고는 그날 그렇게 제 손을 놔버리고 가버리셨죠. 그날따라 좀 이상하긴 했어요. 평소에는 이가 썩는다고 사주지도 않던 초코 우유를 제 손에 쥐어주셨거든요. 그리고 그날 먹었던 솜사탕의 달콤한 맛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마치 생일날 같이 행복했던 그날, 저는 엄마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엄마가 저를 버리고 등을 보이며 갔던 그 순간에도 저는 엄마가 장난을 치는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고 엄마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죠. 보육원 원장님이 저를 데리고 안으로 들어가려고 한 그 순간에도 저는 엄마가 곧 올 거라고 생각해서 밖에서 기다리겠다고 떼를 쓰고 울고불고 난리를 쳤네요. 하루하루 시간이 흐르고 그곳에서의 생활이 익숙해지면서 현실을 점점 깨닫게 됐어요. 엄마는 나를 버린 거고 찾으러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울 때마다 아무도 모르게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부모에게 버림받는 그 기분이란 정말 말도 못해요. 세상이 무너진 기분이었죠. 부모가 자식을 낳았으면 책임을 져야지 무책임하게 남에게 맡기는 건 무슨 경우인가요? 하루만 떨어져 있어도 보고 싶고 그리움에 사무쳐야 부모 아닌가요? 원망도 했다가 화도 냈다가 증오도 했다가 결국엔 그리움으로 끝나는 게 부모님에 대한 감정이더라고요. 내가 버려진 건 전부 아빠 때문이라는 말, 그 말을 곱씹으며 아빠는 어떤 사람이길래 딸이 버려질 때까지 모른 척하고 있는 건지 궁금했어요. 이상하게 아빠에 대한 기억은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거든요. 저를 버린 이유조차 알 수 없었으니 정말 답답할 따름이었죠. 그래도 어쨌든 살아야 하잖아요. 남들에 비해 빨리 성숙해져 버린 저는 생존을 위해 그곳에서 적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곳에 계신 원장님도 그렇고 다른 아이들도 다 좋고 지낼만 했지만 세상의 날카로운 시선이 저를 제일 힘들게 했네요. 부모조차 버린 자식이라는 꼬리표는 제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자 열등감으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결국 엄마는 제가 성인이 될 때까지 저를 찾으러 오지 않았어요. 하긴 그렇게 매몰차게 등 돌리며 간 사람이 딸에 대한 애정과 미안함이 남아 있었겠어요? 자식을 짐짝처럼 생각하고 버린 사람에게 모성이라는 걸 기대한 제 잘못이었죠. 이제 더 이상 부모를 찾고 싶지도 않았고 궁금하지도 않았어요.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는 부모를 제가 굳이 찾을 필요가 있을까요? 사회에 나왔을 때 비로소 외로움이 실감났어요. 부모마저 나를 버렸는데 누가 날 사랑해 줄 수 있을까? 나는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일 거야 라는 생각으로 인생을 살아갔기 때문에 사랑에 빠지는 것 또한 쉬웠습니다. 보육원에서 독립을 하고 사회에 나왔을 때 막막했던 제 인생에 나타난 한 남자가 있었어요. 정말 다정했고 친절했어요. 나에게 이렇게 친절을 베푼 사람이 또 있었나 싶을 정도로 따뜻한 사람이었죠. 나 같은 걸 좋아해주는 사람이 있다니 너무 설레고 벅차는 마음에 그 사람에게 단기간에 사랑에 빠졌죠. 그 사람의 한마디가 제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네요.
내가 너의 유일한 편이 돼줄게. 외롭게 살던 저에게 진정한 사랑이 찾아온 거라 굳게 믿었고 독립 후 오갈 데가 없었던 저는 그 남자와 살림을 합쳐 살기 시작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마음을 쉽게 줘버린 것 같기도 하지만 그때는 누구라도 제 곁에 있어주길 바랬죠. 부족해도 좋고 모자라도 좋으니 나 하나만 바라봐 줄 수 있는 남자라면 충분히 만족하며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홀로 독립을 하는 게 무서웠던 저는 그 남자와 결혼 생활을 시작했고 순탄한 삶을 살아가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한번 꼬여버린 인생은 좀처럼 잘 풀리지 않았어요. 그 남자는 처음엔 다정하고 잘해주더니 살림을 합치기 시작하고 한 3개월이 지났을 때쯤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 돈을 벌어오라 시키더니 나중에는 독립할 때 받은 지원금도 죄다 빼앗고 착취를 하더라고요. 그래놓고 본인은 일하다 관절을 다쳤다며 휴식이 필요하다는 핑계로 집에만 머물며 게임만 하고 있었어요. 일하고 집에 돌아오면 그 좁아터진 방 한 칸에 담배 냄새에 술 냄새에 어질러진 방 안 풍경까지 머리가 어지러울 지경이었습니다. 그래도 거기까지는 참을 만했어요. 그 사람은 마치 밑빠진 독처럼 쏟고 또 쏟아도 한참 부족하다고 불평을 늘어놓는 인간이었네요. 저에게 항상 돈 타령을 했죠. 오늘 컵라면만 먹고 때웠어. 왜 컵라면 먹었어? 돈 없어서 집에 먹을 것도 없고 어제 장 봤잖아. 그리고 배달음식 시켜 먹으라고 돈까지 줬잖아. 고작 몇 푼 가지고 삼시세끼 다 챙겨 먹으라고? 몇 푼이라니 내가 본 돈 전부 다 줬잖아. 왜 항상 돈이 없는 건데? 몰라.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아껴도 돈이 부족한 걸 어떡하냐? 너 설마 또 도박했어? 뭔 소리야. 내가 도박을 왜 해? 저번에도 절대 안 했다더니 갖고 있는 돈 죄다 날렸잖아. 내가 아끼고 모은 소중한 돈 한순간에 다 잃었잖아. 솔직히 말해. 또 손댔지? 이번에도 다 잃었지. 내가 제발 좀 하지 말라고 빌었잖아. 정신 좀 차려. 대체 왜 그러는 거야? 살다 너한테 정신 차리라는 말을 다 듣네. 내가 알아서 한다고. 선 좀 넘지 마. 지금 서방한테 잔소리하는 거냐? 모은 돈 달라고 해서 죄다 줬어. 돈 벌어오라 시켜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넌 지금 하는 게 뭔데? 집에서 게임이나 하고 도박이나 하고 남의 등에 빨대 꽂은 채로 살면서 나한테 돈 달라고 하기 미안하지도 않아? 지금 나 능력 없다고 무시하냐? 밖에서 그깟 쥐꼬리만한 돈 벌어온다고 유세 떨어? 야, 그럴 거면 돈 주지 마. 더러워서 안 받을 테니까 너 혼자 알아서 살라고. 짜증나게 하네 진짜. 사람답게 사랑받으며 살고 싶어서 너랑 살림 합친 거야. 근데 요즘 내 심정이 어떤지 알아? 함께 할수록 지옥 같고 고통스럽기만 해. 내가 많은 걸 바란 것도 아니잖아. 나를 좀 이해해줘. 요즘 내가 얼마나 외로운지 알아? 같이 사는데 혼자 사는 이 기분이 뭔지 알기나 하냐고. 시끄러 이씨. 그놈의 외롭다는 소리 좀 그만해라. 지겨워 죽겠네. 이래서 부모 없는 년은 안 된다니까. 뭐라고? 오갈 데 없다고 해서 받아줬더니 고마워할 줄 모르고 잔소리만 하는 거 보니까 너도 이제 배가 불렀나 보다. 언제는 내가 옆에 있어만 줘도 감사하다면서 얼굴도 별로 능력도 별로 심지어 가정교육 제대로 받을 기회조차 없는 여자를 내가 왜 감싸줘야 하지? 그나마 말 잘 듣고 착해 보여서 받아줬더니 지금 나를 기생충 취급을 해? 네가 뭔데 날 무시해? 나는 그래도 부모가 있고 가정교육도 받았어. 너보단 나은 인생이야. 부모한테 버림받은 네 인생보단 내가 훨씬 낫다고. 고작 부모 하나 있는 게 자랑이야? 그래, 부럽네. 그렇게 자랑스러운 인생이면 더 나은 삶을 좀 살지 그랬어. 부모 없는 년 밑에서 기생하면 돈 뜯어먹고 사는 네 인생도
참 볼만하다. 너 말 다 했냐? 경고하는데 나 화나게 하지 마. 꼴랑 몇 푼 쥐어줘 놓고 네가 집안의 가장이 된 것 같고 그래? 진짜로 네가 내 와이프가 된 것 같고 그러지? 지금 네가 주제 파악을 못한 모양인데 너 지금 이렇게 사는 것도 감사해야지. 고아 주제 사람답게 사는 게 어디 쉬운 줄 알아? 네가 지금 불평 늘어놓을 때라고 생각해? 솔직히 좀 웃기네. 이래서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고 하더니 고분고분 말 잘 듣던 애가 왜 이렇게 못난 모습을 보일까? 야, 요즘 널 보면 어떤 생각까지 드는지 알아? 다 때려치우고 혼자 살고 싶다는 마음이 굴뚝 같아. 너 당장 버리고 싶다고. 그럼 나랑은 왜 같이 살자고 한 건데? 네가 먼저 꼬셨잖아. 평생 함께 살면서 영원한 내 편이 돼주겠다며. 왜긴 쉬워서. 너같이 쉬운 여자는 조금만 애정 줘도 홀랑 넘어오잖아. 너도 나한테 감사해야지. 너 같은 여자를 누가 사랑해주냐? 내가 같이 있어서 그나마 사람 구실하며 사는 거야. 악독한 놈 만났어 봐. 너 어디 원양어선 팔려가도 모를걸? 그러니까 잘 좀 해.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 나라는 울타리가 있으니 그나마 안전하게 사는 거란 거 명심해라. 알아서 순순히 말 좀 들으라고. 야, 그리고 요즘 벌어오는 돈이 영 시원치 않네? 분발 좀 했으면 좋겠어. 이대로 가다가는 내가 널 길거리에 확 버려버리는 수가 있어. 가장 의지했던 사람에게 치욕적인 모욕을 듣고 세상이 무너지는 경험을 또 한 번 하게 됐어요. 부모에게 버림받았을 때 한 번, 사랑하는 남자가 나를 이용했다는 걸 알게 됐을 때 또 한 번. 저는 왜 이렇게 사람에게 버림만 받게 됐을까요? 그때 그놈과 인연을 완전히 끊어버렸어야 했는데 미련했던 저는 차마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 남자마저 없으면 내 인생 완전히 끝이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먼저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제발 날 버리지 말아달라고. 해달라는 거 다 해줄 테니 곁에만 있어달라고 울부짖었네요. 제가 빌면 빌수록 그놈은 기고만장해서 저를 쉽게 생각했고 저를 더 많이 착취했어요. 완전히 악순환이었죠. 저에게는 이 고통스러운 고리를 끊어낼 용기가 없었습니다. 제가 잘하는 거라고는 기다리고 버티는 것뿐이라 그것만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사람에게 완전히 버림받고 말았습니다. 혼자 집에 있는데 밖에서 누군가가 문을 거칠게 두드리더라고요. 누구세요? 하고 물었더니 아무 대답이 없길래 기다렸더니 또다시 문을 쾅쾅 두드렸어요. 웬 여자가 문 좀 열어봐요. 할 말 있으니까. 하며 외치길래 현관문을 열었어요. 처음 보는 여자였죠. 누구시죠? 우리 그이가 마음이 약해서 직접 말을 못하겠다고 해서 제가 직접 왔어요. 이제는 좀 비켜주실래요? 네? 비켜달라고요. 지금 여기서 죽치고 있어봤자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람 지금 어디 있어요? 찾아서 뭐하게요? 둘은 이미 끝난 사이라면서요? 아니에요. 뭘 잘못 알고 있나 본데 끝난 적 없어요. 네네, 그러시겠죠. 그래서 제가 온 거잖아요. 아무튼 그 사람 이제 저랑 같이 여기서 살아야 하니까 나가주세요. 계속 버티면 주거침입으로 신고할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그쪽은 저를 내쫓을 권리 없어요. 그리고 당신이 뭔데 나한테 나가라 말아요? 따지고 보면 내가 본처고 그쪽이 불륜녀인데 내가 왜 그쪽 말을 들어야 하지? 경고하는데 우리 그이랑 당장 헤어져요. 그쪽이 먼저 꼬리친 거 다 알아. 어이가 없네. 둘이 혼인신고도 안 했다면서요? 결혼식도 안 올렸다며? 무슨 근거로 그쪽이 본처라는 거야? 우리 그이가 그러더라고요. 같이 사는 여자가 집착이 너무 심해서 탈출하고 싶다고. 제발 좀 저더러 살려달래요. 이제 더 이상 당신 얼굴 마주하기도 싫대요.
얼마나 시달렸으면 저한테 대신 전해달라고 했겠어요? 남자한테 집착하는 여자 매력 없는 거 알아요? 지금으로부터 딱 1시간만 줄 거예요. 그때까지 짐 정리해서 나가요. 안 그럼 경찰 부를 거니까 당장 짐 싸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서 버티고 또 버텨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결국엔 그 인간이 나타나서 저를 손수 내쫓더라고요. 제 등을 떠밀고 뒷덜미를 잡고 티셔츠가 찢어질 때까지 끌어내더니 문 밖으로 내팽개쳤습니다. 정말 지옥적이었죠. 결국 저는 돈도 없이 기댈 곳 하나 없이 쫓겨나 정처 없이 거리를 맴돌게 됐어요. 아무리 매달리고 사정해봐도 소용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저를 사랑한 적도 없었대요. 그냥 이제는 제가 없는 인생을 살고 싶다며 놓아달라고 하네요. 그 말을 듣는데 지난 시간이 너무 허무하더라고요. 하루 벌어 찜질방에서 자고 또 하루 벌어 목욕탕에서 자고 정말 노숙자가 따로 없었네요. 혼자 사는 인생이 막연히 두려웠지만 그래도 억지로 살아보니 또 사라지더라고요. 이제는 정말 아무도 믿지 말고 홀로 서기를 해보자고 다짐했고 제대로 된 일자리를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그렇게 알아보던 중 한 신발 공장에 이력서를 넣게 됐습니다. 워낙 이곳저곳에 이력서를 넣은 터라 그쪽에서 연락이 왔을 때도 내가 그런 곳에 이력서를 넣었었나? 헷갈리더라고요. 이력서를 내고 바로 다음 날 면접을 보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어요. 이렇게 빨리 면접을 보러 오라고 한 곳이 처음이라 복장도 갖춰 입지 못하고 후질근한 모습으로 찾아갔네요. 면접장에 들어가니 사장님 한 분이 저를 맞이하시더라고요. 나이가 지긋해 보이는 남자분이셨어요. 어서 와요. 기다렸어요. 오는데 힘들진 않았나요? 힘들진 않았습니다. 근데 면접자가 저 한 명뿐인가요? 그렇게 됐네요. 근데 나이가 많이 어린데 대학은 안 다니고? 대학 다닐 나이지만 공부가 적성에 맞지 않아서요. 그렇군요. 가족사항이 공란으로 비워져 있던데 그 실례가 안 된다면 왜 빈칸으로 비워뒀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부모님이 안 계십니다. 돌아가신 건 아니고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알지 못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보육원에서 자랐거든요. 근데 가족사항이 면접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나요? 그런 건 아닙니다. 다만 궁금해서요. 비록 가정교육은 받지 못했지만 누구보다 양심적으로 살았고 성실하게 잘 살았습니다. 맡겨만 주신다면 열심히 일할 자신 있어요. 제가 별다른 욕심이 없거든요. 기숙사와 일만 제공해 주신다면 아무 생각하지 않고 일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를 뽑아만 주신다면 누구보다 돈벌이가 간절한 상태였기 때문에 사장님께 구걸하다시피 어필을 했어요. 근데 사장님은 제 이야기를 듣는 건지 마는 건지 그저 제 얼굴만 뚫어져라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 유심히 바라보셔서 제가 민망할 지경이어서 괜히 헛기침을 몇 번 했더니 사장님이 저에게 이상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저기 학생, 혹시 어릴 적 사진이 있어요? 네? 어릴 때 사진 말이에요. 내가 아는 사람이랑 똑 닮은 것 같은데. 그 아이인지 너무 궁금해서. 하나 있긴 한데. 보여줄 수 있나요? 엄마가 저를 보육원으로 보낼 때 사진 하나를 저에게 남기셨어요. 이게 너의 어릴 적 얼굴이야. 뒤에는 너의 출생일이 적혀 있단다. 하며 제가 메고 있는 작은 가방에 넣어주셨죠. 늘 품고 다녔던 사진이었기에 바로 보여드릴 수 있었어요. 지갑 속에 있던 사진을 꺼내 사장님께 보여드리자 사장님이 떨리는 손으로 그 사진을 받더라고요. 대체 누굴 닮았다고 생각하시길래 이렇게 긴장하며 받으시지? 하며 별다른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 사진을 가만히 보던 사장님이 갑자기 맞네, 맞아! 하시더니 바르르 떨며 오열하시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왜 그러세요? 하며 물었더니
사장님이 한참 동안 대답을 하지 않고 울기만 하셨습니다. 책상에 올려져 있는 티슈를 몇 개 뽑아 두 손으로 들였더니 눈물을 훔치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혹시 아버진 기억이 안 나요? 아버지요? 글쎄요, 너무 어릴 때 헤어져서 기억이 잘... 그대로 컸네. 얼굴도 그대로야. 혹시 저를 아시나요? 저희 아버지와 아는 사이라도 되시는 거예요? 아기 때부터 머리가 곱슬이었지. 눈동자가 유독 갈색이었어. 고사리 같은 손으로 주먹을 쥘 땐 그 손이 어찌나 작던지. 언제 커서 아빠 소리를 하나 싶었는데 벌써 성인이 됐구나. 저를 아세요? 알지, 잘 알지. 내가... 사장님은 말을 다 끝내지도 못한 채로 다시 오열을 하셨습니다. 분명 처음 보는 사람이고 낯선 사람인데 왜 그 모습을 보자마자 저도 눈물이 나왔을까요? 저희는 서로를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사장님은 겨우 마음을 가다듬고 저에게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너무 늦어서 미안해, 우리 딸. 그 말을 듣는 순간 기분이 정말 묘하더라고요. 원망과 미움, 증오가 전부 눈 녹듯이 사라지고 딸이라는 그 한 글자에 마음이 요동쳤네요. 진짜 그쪽이 제 아버지란 말씀이세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 이해한다. 사장님은 입고 있던 정장 자켓 안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시더니 그 안에서 사진 하나를 꺼내 보여주셨습니다. 사진 속 아이는 다름 아닌 저였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사장님의 젊은 시절로 보이는 한 남자가 웃고 있었죠. 사장님은 또 한 번 눈물을 흘리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사진을 매일 봤단다. 단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었어. 분명 엄마는 아빠 때문에 날 버리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를 원망하고 있었어요. 그래, 모든 게 내 탓이었어. 무능력한 아빠였지. 그래서 네 엄마도 날 떠나간 거야.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성공을 했더라면 우리 가족 모두 행복하게 만들어줬을 거야.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무능력하면 자식을 버려도 되는 건가요? 낳았으면 책임을 져야 하는 거 아니에요? 엄마는 어디 계시는데요? 그게... 네 엄만 돌아가셨단다. 네? 나를 다시 찾아왔을 땐 말기암이었어. 네 소식도 그때 알게 됐지. 항상 궁금했어요. 왜 나는 엄마 아빠가 없는 건지, 왜 버린 건지, 왜 한 번도 연락이 없었는지. 제가 납득할 수 있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엄마랑은 헤어졌던 거예요? 저를 낳고 갈라섰던 거예요? 네 엄마랑 결혼을 했고 너를 낳았어. 근데 어느 날 네 엄마가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하더구나. 다른 남자를 줄곧 만나고 있었대. 내 전부였던 우리 딸조차 사실은 그놈의 아이라고 털어놓는 네 엄마를 용서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혼을 하게 된 거야. 하지만 기운정이 무섭다고 하더니 아내는 헤어지면 그만이지만 내가 직접 키운 너를 도저히 잊을 수가 없었단다. 그래서 아내에게 연락하려고 몇 번 시도했지만 그 사람이 날 받아주지 않았단다. 아무렴 그쪽이 친딸인데 나보다 잘 키워주겠지 생각하면서 스스로 포기했던 거야. 그렇게 혼자 마음 정리했는데 그 긴 세월 동안 연락조차 없던 네 엄마가 나한테 나타나서 한다는 소리가 그 딸이 내 딸이 맞았대. 나랑 완전히 인연 끊고 싶어서 거짓말했던 거래. 그게 말이 되나요? 다른 남자한테 푹 빠져서 딸의 출생마저 거짓말을 한다는 게? 처음엔 네 엄마도 그놈의 친자인 걸 확신했다고 하더구나. 하지만 키우면서 나를 닮아가는 모습에 많이 당황했던 거겠지. 뒤늦게라도 나한테 보냈으면 될 것을. 네 엄만 나를 많이 미워했다. 내가 하던 사업이 망하고 빚을 떠안았을 때 능력 없는 남편 만난 게 후회가 된다면서 모든 걸 내 탓으로 돌렸지.
나도 그 사람을 원망했어. 아무리 힘들어도 같이 이겨내는 게 부부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놈 만나서 딸까지 빼앗아 가버리니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 이후로 나도 참 힘든 인생을 살았어. 그래도 나 같은 놈 만나서 고생만 했던 사람이라 나중에는 불쌍하기까지 했지만 다시 만나서 진실을 털어놓는 순간엔 네 엄마를 도무지 용서할 수가 없더구나. 나는 지금도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단다. 대체 나를 왜 버렸던 거래요? 보육원에 버릴 거면 아빠한테 맡겨도 되는 거였잖아요. 그 남자와 얼마 살지도 못하고 헤어진 모양이더구나. 그 사이 네 엄마는 다른 남자가 생겼고 새로운 남자한테 자식 유무를 들키고 싶지 않아서 너를 보육원에 맡겨버렸던 거야. 당시에 나는 숙식도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능력이 없는 상태였으니 차라리 보육원이 낫겠다 싶었대. 아이를 버린 것 또한 내 탓으로 돌리고 싶었다는구나. 그렇게 나한테 죄책감을 전부 뒤집어 씌우고 새 출발했던 거야. 나조차도 모르게 우리 딸을 보육원에 맡겨버린 거지. 심지어 나는 그 사실을 뒤늦게 알았어. 죽기 직전에 찾아와서 모든 걸 털어놓고 마음 편히 가고 싶다고 하더구나. 그 고백을 하고 나서 얼마 안 돼 부고 소식이 들렸고 그렇게 네 엄마를 떠나보냈지. 네 엄마가 나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한 게 처음이었어. 늦게 말해줘서 너무 미안하다고. 그게 마지막 말이었지. 하나뿐인 내 딸을 보육원에 맡긴 네 엄마를 나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나는 아직도 그 사람을 원망하는 중이었단다. 남자의 눈이 멀어서 자식까지 버린 여자였어요? 그게 엄마예요? 외롭게 산 사람이야. 기댈 곳이 필요한 사람이었고 사람의 품이 그리운 여자였어. 그 사람도 보육원 출신이었거든. 찰나였지만 결혼 생활할 때는 행복했어. 딸 팔자 엄마 따라간다고 하더니 순간 엄마의 인생과 제 인생이 겹쳐 보이더라고요. 외롭고 기댈 곳이 필요하고 사람 품이 그리운 인생. 그걸 알면서 자식을 외롭게 내버려 둔 거잖아요. 괘씸하고 원망스러웠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운 감정을 겨우 진정시키고 제 앞에서 눈시울을 붉히고 있는 아버지에게 물어봤어요. 모든 사실을 알았을 때 저를 찾으려는 노력을 하셨나요? 그럼. 네 엄마한테 보육원 주소 받자마자 바로 달려갔어. 하지만 이미 성인이 돼서 그곳을 나가고 없다고 하더구나. 그래서 거처가 어딘지 물어봤지. 대충 지역만 알고 있다고 해서 그 지역이라도 알려달라고 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이곳에 머물고 있었던 거야. 정착해서 살다 보면 언젠가는 너를 마주칠 수 있겠지 싶어서 살다가 우연한 계기로 신발 공장을 운영하게 되면서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채용을 하면서 네 나이 또래 사람들을 죄다 불러 면접을 보면서 너를 찾아 헤맸다. 이력서 사진에 너와 비슷한 생김새만 보이면 바로 연락을 했단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었어. 이제는 딸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을 갖췄는데 나타나지 않으니 정말 답답하고 힘겨웠단다. 그래도 이렇게나마 찾을 수 있게 됐으니 내 노력이 헛되지 않아 다행이구나. 결국 엄마는 제가 어디 있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고 있었으면서 찾아오지 않은 거네요? 성인이 될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둔 거네요?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살았던 터라 너를 다시 찾는 게 쉽지 않았다고 하더구나. 그 당시엔 내가 배를 타고 돈을 벌고 있을 때라 연락이 닿기도 쉽지 않았고 이 세월이 지날수록 진실을 고백하는 데 큰 용기가 필요했겠지. 심지어 새로운 사람과 자식까지 낳고 살았던 모양이야. 외로움을 많이 타던 사람이었는데 그나마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그렇게 떠났으니 네 엄마 입장에서는 나름 괜찮은 인생이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내 인생과 너의 인생을 망쳤으니 비열한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아픔 속에서 고통받다 갔으니 이제는 덜 미워해야 하나 싶기도 하고 마음이 복잡하고 그러네. 그래도 안심이 되는 건
이제 더 이상 불필요한 채용 공고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야. 우리 딸을 찾았으니 말이야. 제가 알고 있는 기억과는 전혀 다른 스토리를 듣게 되니 정말 멍해지더라고요.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여태껏 아버지를 원망하고 살았어요. 나를 버렸고 제 인생을 망가뜨린 불행의 원흉이라 생각하고 있었죠. 하지만 숨겨진 내막을 알고 나니 후련하면서도 엄마에 대한 기억과 원망 때문에 씁쓸하더라고요. 차라리 살아 계셨더라면 화라도 냈을 걸. 그렇게 떠나버렸을 줄은 몰랐어요. 원망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떠나버린 엄마는 평생 동안 제 가슴 안에 살겠죠. 엄마가 이룬 가정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자식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궁금했지만 알고 싶지 않았어요. 그 자식들이 행복하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본다면 또 한 번 마음이 무너져 내릴 것 같았거든요. 그래도 아버지를 다시 찾아서 다행이었던 걸까요? 어쩌면 이게 운명이었던 걸까요? 인생 밑바닥을 찍고 지하로 끝없이 떨어지려던 그때 제가 쓴 이력서로 인해 우연히 가족을 만나게 됐어요. 그 이후로는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든든한 아버지를 만나 안락한 울타리가 생겼죠. 확인차 유전자 검사까지 하게 되면서 저희는 비로소 생이별을 해야 했던 과거를 딛고 다시 가족이 됐어요. 처음에는 조금 어색했죠. 함께 산 날보다 떨어져 있던 세월이 훨씬 길었잖아요. 아버지라는 걸 자꾸만 잊고 사장님이라고 부를 때가 많았네요. 그래도 핏줄은 핏줄인지 몇 달 지나니까 그래도 제법 가족같이 느껴지더라고요. 일자리도 생기고 가족도 생기자 제 인생도 점차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운영하는 그 공장에서 일을 하며 많은 것들을 배웠고 성실하게 일해서 그 안에서 나름 인정을 받게 됐네요. 제 사정을 모르는 직원분은 저에게 아이고 젊은 처자가 손이 야무지고 참 성실하네. 부모는 좋겠어? 이렇게 기특한 딸이 있어서 부럽네. 하며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사랑받고 자란다는 게 이런 걸까요? 좀 낯간지럽긴 하지만 아버지가 표현을 많이 해주시는 편이거든요. 항상 우리 딸, 이 세상에서 제일 예쁜 딸, 우리 공주 하며 저를 예뻐해 주시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아빠, 다 좋은데 공주라는 말은 안 하면 안 돼요? 벌써 나이도 성인이고 공주 대접 받을 나이는 한참 지났는데. 내 눈엔 아직 애기고 공주인데. 나는 네가 나이 50 먹어도 공주라고 부를 건데. 아빠와 같이 있으면 저도 모르게 웃고 있더라고요. 무심결에 거울을 보며 웃는 표정일 때가 많았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무뚝뚝하고 과묵해 보일지라도 저와 있을 땐 위트 있고 엉뚱한 말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빠는 농담식으로 저에게 이런 말들을 하셨어요. 나중에 연애하면 어떤 놈인지 아빠한테 꼭 보여줘야 한다. 내 딸 눈에 눈물 한 방울이라도 나게 하는 놈이 있다면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그때 아빠에게 말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되더라고요. 저도 한 남자와 살림을 차린 적이 있었고 비록 사실혼에 불과했지만 결혼 생활이라는 걸 한 적이 있었다고 털어놓을까 싶다가도 그놈도 나를 진심으로 생각하지 않았는데 내가 그 사람을 제대로 된 과거로 인정을 해줄 필요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괜히 자존심 때문에 그 사람을 언급하기가 싫어지더라고요. 하지만 갑작스러운 그 사람의 등장으로 제 과거가 만천하에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알고 그 인간이 저희 공장에 찾아왔더라고요. 사장실에 들릴 일이 있어서 갔더니 문 밖으로 아주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이고 장인어른 인사가 늦었습니다. 진작 인사를 드렸어야 했는데. 너무 놀라서 후다닥 그 안으로 들어가 보자 그놈이 글쎄 제 아버지 앞에서 꾸벅 인사를 하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놈은 저를 향해 씩 웃어보더니 자기야, 어디 갔다 이제 와? 하며 뻔뻔하게 제 어깨에 팔을 두르더라고요. 소름이 끼쳐서 팔을 휙 뿌리치고 화를 냈습니다. 여긴 어떻게 왔어? 네가 뭔데 사장실까지 찾아오냐고? 자기야, 왜 이렇게 화를 내고 그래? 아직도 화가 안 풀린 거야? 그날 그렇게 떠나서 내가 얼마나 마음 쓰였는지 알아? 나 자기만 기다렸잖아. 장인어른이랑 연락이 닿았으면 나한테 제일 먼저 얘기를 해줬어야지. 남편한테 연락 안 하면 어떡해? 남편? 미쳤니? 나를 길거리에 내쫓을 땐 언제고 왜 이제 와서 남편이래? 부부싸움 한 번 한 거 가지고 아직도 삐져 있는 거야? 자기야, 내가 잘못했어. 부부끼리 다툴 수도 있는 거고 가출할 수도 있는 거지. 내가 다 이해할게. 그러니까 우리 집에 돌아와. 우리 예전처럼 잘 지낼 수 있어.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었어요. 게임에 도박에 여자에 사람 속 뒤집히는 짓은 죄다 하더니 이제 와서 돈 냄새를 맡고 저를 찾아온 거잖아요. 그놈은 또다시 저희 아빠 앞에서 삽살개 마냥 꼬리를 흔들며 아부를 떨더라고요. 장인어른, 제가 말입니다. 우리 지호가 고아원에서 처음 나와서 외롭고 힘들 때 옆에 있었습니다. 우리 지호는 누가 뭐래도 제 가족입니다. 서로 유일한 내 편이 되자고 약속하고 단칸방에서 결혼생활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쭉 지호밖에 없었어요. 그러니 따님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저만 믿고 지호 맡겨주시면 돼요. 비록 우리 지호가 변덕이 심하고 화가 많아서 저를 속상하게 할 때가 많지만 저는 언제나 지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자라면 넓은 포용력과 이해심으로 여자를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라도 장인어른을 뵐 수 있어서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부부 잘 지켜봐 주십시오. 너무 황당해서 그 인간의 뒷덜미를 잡고 밖으로 끌고 나와 따졌더니 그놈이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저에게 오히려 따지더라고요. 너는 우리가 헤어진 줄 알았어? 나는 너만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는 서방을 두고 여기 있으면 어떡하냐? 연락이라도 해주지 그랬어. 헛소리 그만하고 좋은 말 할 때 돌아가. 지금 돈 나올 구멍 찾아서 여기까지 온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그러게 아버지가 공장 운영하는 줄 알았으면 널 더 사랑해줬을 텐데. 알면서 숨기고 있었던 거 아니야? 나 지금 좀 배신감 드는데. 배신감? 그게 네 입에서 나올 소리라고 생각해? 아니 그렇잖아. 너 고아원에서 나와서 누구 덕에 잘 먹고 잘 살았어? 다 내 덕분이잖아. 내가 거처 마련해준 덕분에 네가 돈도 벌 수 있었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었던 거잖아. 따지고 보면 너 나한테 빚진 거나 다름없어. 그러니까 넌 나한테 고마워해야지. 고작 원하는 게 돈이야? 사람 참 한결같다. 너 같은 놈을 내 편이라고 믿은 내 잘못이지. 너야말로 내가 가진 돈 죄다 가져간 거 기억 안 나? 내가 번 돈의 지원금까지 죄다 가져가서 도박으로 다 날렸잖아. 부부끼리 그 정도는 덮어주고 이해해줄 수 있는 거 아닌가? 나는 이제 바라는 거 하나도 없어. 너랑 오해 풀고 다시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야. 너도 내가 그리웠잖아. 헤어지자고 하니까 울고불고 매달릴 땐 언제고. 그때의 나랑 지금의 나는 많이 달라. 너 따위 인간은 이제 필요 없어. 얼굴만 봐도 불쾌한 인간은 네가 처음이야. 그러니까 충분한 시간을 좀 갖자는 거야. 이혼이 어디 쉬운 줄 알아? 조정기간이라는 게 있어. 그동안 나는 장인어른 일을 좀 돕고 싶어. 그것만 할 수 있게 해줘. 솔직히 말할게. 요즘 돈이 좀 필요해서 말이야. 어쩜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을까요? 그 인간은 저를 끝까지 쉬운 여자로 봤던 게 분명해요. 그날 저는 아빠 앞에서 울면서 과거에 대해서 털어놨어요. 그놈이 저를 착취했던 일들을 얘기하자 아빠는 묵묵히 듣기만 하더라고요. 그리고 끝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당장 그놈한테 공장에 좀 오라고 해라.
그때까지만 해도 아빠의 속셈을 알 수 없었어요. 그 인간은 장인어른이 부르신다며 신나서 공장에 일찌감치 도착해 있더라고요. 아빠는 그놈에게 이것저것 소일거리를 시키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무거운 걸 드는 일, 포대자루를 들고 이동하는 일 등등 힘들고 고단한 일들을 위주로 시켰습니다. 그놈에게 잔업을 시켰고 주말 근무까지 시키자 정말 웃기게도 그 사람은 내가 장인어른한테 인정받고 있다 라는 식으로 포장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놈은 저에게 다시 노골적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진심이야. 내가 모자란 사람이라 너의 소중함에 대해 몰랐던 것 같다. 원래 진정한 사랑은 늦게 깨닫는 법이라고 하잖아. 이제 나도 장인어른 공장에서 제대로 일하고 있고 인정받고 있으니까 너한테도 좋은 남편이 될게. 난 이제 별다른 욕심 없다. 너랑 오손도손 살면서 평범하게 사는 게 내 소원이야. 다시는 도박도 하지 않고 여자 문제로 속썩이지 않을게. 나 한 번 더 믿어줄 수 있겠어? 대답을 하지 않자 그놈은 갑자기 꽃다발까지 저에게 갖다 바치면서 구애 작전을 펼치더라고요. 하마터면 그 사람이 정말로 변했다고 생각해서 넘어갈 뻔했어요. 예전에 그 다정하고 친절했던 모습과 겹쳐 보이면서 마음이 다시 흔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하지만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그놈은 본색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그 인간이 씩씩대며 사장실로 찾아가더라고요. 뭔 일인가 싶어 따라갔더니 그놈이 저희 아빠에게 삿대질을 하며 소리를 질렀죠. 장인어른, 왜 임금을 안 주시는 겁니까? 저 여기서 뼈를 묻을 생각으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이미 월급 받았다는데 왜 저만 돈을 안 주시냐고요? 아무리 가족이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내가 자네를 고용한 적이 있었나? 고용했잖아요. 포대자루 나르고 무거운 짐 들라고 시켰잖아요. 글쎄, 난 자네를 고용한 적이 없는데 자네가 알아서 장인어른이라고 부르면서 일을 만들어서 하지 않았나? 나는 계약서 없이는 직원들에게 일을 시키지 않는데 말이야. 갑자기 발뺌하겠다 이겁니까? 이건 무슨 악덕 사장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위를 착취하면 어쩌자는 겁니까? 저 이거 노동청에 신고하면 장인어른 과태료 무는 거 순식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일한 월급 주세요. 얼른요. 신고하게? 난 하나도 안 무섭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정말 곤란한데요. 저 진짜로 한다면 하는 놈입니다. 대신 자네도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여태껏 내 딸 데리고 산다는 명목하에 월급과 지원금 죄다 뺏어다가 도박하고 여자 만나고 다니면서 망나니처럼 살았다며. 나는 적어도 정신적 착취는 하지 않았어. 어디 한번 신고해봐. 나도 자네를 신고할 테니. 증거는 차고 넘치니까. 제가 무슨 착취를 했다고 그러십니까? 저랑 같이 산 건 지호의 선택이었어요. 우리 서로 사랑했다고요. 그래, 선택이었겠지. 하지만 정신적으로 외롭고 힘든 애를 꼬셔서 착취를 한 건 자네 잘못이지. 우리 서로 법적으로 한번 싸워보는 건 어떻겠나? 나야말로 한다면 하는 사람이거든. 이미 훌륭한 변호사도 몇 명 알아봐뒀지. 그리고 자네 그 짧은 시간 동안 공장에 있던 물품 일부를 횡령까지 했더군. 횡령죄까지 합하면 아마 꽤 고달파질 텐데 감당할 수 있겠어? 지금 협박하시는 겁니까? 돈 좀 있다고 저 무시하는 거냐고요? 그래, 내가 가진 건 돈밖에 없네. 그 돈으로 우리 딸을 지킬 셈이야. 자네는 뭘로 자네를 지킬 셈이야? 지금 죄 없는 소시민 협박하고 있는 겁니다. 전 억울합니다. 억울하면 법적으로 싸워보자니까. 자네가 생각해도 승산이 없으니까 지금 이렇게 발악하는 거 아니겠나? 다시는 내 딸 앞에 나타나지 말게. 그리고 결혼 생활이니 어쩌니 잠깐 같이 산 것 가지고 협박할 생각 고이 접어드는 게 좋을 거야. 내 딸 인생에 조금이라도 개입하면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밀린 임금은 주셔야죠. 저 진짜로 돈 없다니까요? 그럼 내 딸을 착취한 금액 돌려주게.
그러면 나도 시급 계산해서 정당하게 치르도록 하지. 제가 그럴 돈이 어디 있습니까? 먹고 살 돈도 없는데. 아이, 장인어른, 그러지 마시고 불쌍한 놈한테 기회 한번 준다 생각하고 저 받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비록 지호를 속상하게 한 적은 있었지만 제 인생에서 여자는 지호뿐이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내 딸한테 부모 없다고 모욕 준 건 절대로 용서 못해. 자네 인생은 얼마나 잘났길래 내 딸을 무시했냔 말이야. 한심하고 쓸모없는 놈. 그건 제가 화가 나서. 죄송합니다. 다 필요 없고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갈 곳이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 집까지 처분했어요.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내 딸 길바닥에 내쫓은 주제 자넨 발 뻗고 잠이 왔단 말이야. 자네도 어디 한번 똑같이 당해봐. 그렇게 아빠는 그놈을 매몰차게 내쫓았습니다. 덕분에 시원하게 복수했네요. 그놈을 용서하고 붙어 살았다면 제 인생도 나락으로 떨어졌을 게 분명해요. 이제야 그 사람이 얼마나 못난 사람이고 나를 이용해 먹은 못된 사람인지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런 인간을 뭐가 좋다고 졸졸 쫓아다녔는지 후회가 될 지경이지만 어쩌겠어요. 이제라도 그놈을 끊어낼 수 있어서 천만다행이라 생각합니다. 나쁜 인연이 지나가고 그 후로 좋은 인연이 저를 찾아왔어요. 일을 하다가 만난 남잔데 사람이 소박하고 성실하길래 친하게 지내다가 결국 연인으로 발전했고 몇 년 후 결혼까지 하게 됐네요. 저희 아빠도 사위를 정말 좋아하세요. 다른 놈은 몰라도 자네는 그래도 믿을만 하지. 하며 사위를 반갑게 맞아주시더라고요. 그 사람은 제 과거까지 모두 이해해주고 함께 눈물까지 흘려주는 아주 따뜻한 남자입니다. 사랑에 서툴고 사람을 향한 의심이 많았던 저는 그 사람을 탐색하고 알아가는 데만 몇 년이 걸렸어요. 결국엔 마음을 열고 말았죠. 지금은 아들 하나, 딸 하나 이렇게 자식 둘까지 낳고 열심히 육아를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아빠의 신발 공장을 물려받았네요. 아빠와 저는 여전히 가까운 곳에 살면서 수시로 왕래를 하곤 합니다. 손주가 보고 싶으신지 자주 연락이 오시더라고요. 저희 아이들에게는 최고의 할아버지가 돼주고 계세요. 매주 주말마다 놀이동산에 캠핑에 바닷가까지 저희 아빠가 애들을 케어해 주시거든요. 덕분에 저는 주말에 남편과 단둘이 데이트를 할 기회가 생기네요. 항상 감사드린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요. 자라면서 항상 결핍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행복이 더 실감나게 느껴지는지도 모르겠네요. 내 분신 같은 자식들이 저를 바라보며 엄마! 라고 할 때마다 가끔은 감격스러워서 눈물까지 나더라고요. 내가 너희의 엄마구나. 내가 누군가의 아내구나. 누군가의 딸이구나. 이런 생각들을 할 때마다 과거에 힘들었던 세월이 무색하게 느껴질 정도로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앞으로 이 행복한 순간들을 잊지 않고 좋은 엄마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늦게 만난 만큼 저희 아빠가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가족에 대한 소중함을 오늘만큼은 여러분들도 꼭 느껴보셨으면 해요. 너무 당연하지만 때로는 그 당연함 때문에 소중함을 잊고 살 때가 많잖아요. 사연을 듣고 난 후에 가족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꼭 해주기로 해요. 멀리 있다면 전화로도 전달할 수 있으니 어렵지 않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께 미션을 드리며 사연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